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부자의 집사, 아라이 나오유키 지음, 김윤수 옮김, 출판사 다산북수입니다. 이 책은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들의 작은 습관 쉬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요.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싶다면 훔쳐서라도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의 저자 아라이 나오유키님은 세계적인 대부호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집사 서비스란 부자의 일상생활부터 비즈니스까지, 즉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관리하고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고객들은 보유재산 500억 원 이상, 연수입 5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춘 톱 클래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자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회사의 경영자도 있습니다. 저자는 집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만난 부자들은 대부분 오직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창업에 뛰어든 사람, 투자의 규제가 되어 부를 늘린 사람, 망해가는 회사를 양도받아 크게 키운 사람 등 그들이 부자가 된 과정은 실로 다양했는데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부를 거머쥘 기회가 온다.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바로 돈을 대하는 사고와 돈을 마주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와 자세가 바로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철학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투자 비결. 2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소비 원칙. 3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인간관계. 4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금전 철학. 그럼 지금부터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들의 작은 습관 쉬운 3가지 중 중요한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1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투자 비결 1. 불에 타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머릿속에서 투자하려는 상품에 불을 붙여보고 진짜로 타는지를 상상해 본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해나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실체가 남는 것, 즉 어떤 상황에도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투자 상품은 믿어도 괜찮네. 부자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유통되는 통화의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을 시시각각 상상하고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부자들은 어떤 상품에 투자할까요? 그들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상품에만 투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입니다. 부자는 건물은 타지만 토지는 절대로 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습니다. 토지를 포함해 금이나 백금도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하나, 특허와 같은 권리입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2. 투자 승률은 10%로 한정한다. 저자가 만난 한 부자는 투자에서 이기는 확률은 딱 10%면 충분하네 라며 자신의 투자 절칙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10번 투자를 하면 9번은 손해를 보네.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하락해도 좀처럼 팔기가 어렵지. 그럼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돼. 승리는 10%, 나머지 90%는 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매도할 시점에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네. 그는 투자 당시보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주저없이 매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손절매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부자들의 공통적 전략입니다. 부자들의 투자 노하우 2가지입니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손절매한다. 현재 가격보다는 상승 기류를 읽는다는 원칙. 망설여질 땐 가장 낮은 등급에 투자한다. 부자들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뉠 때 선뜻 투자하기가 망설여질 땐 3급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장 비싼 집이 정말로 마음에 쏙 든다면 주저없이 샀을 걸세. 하지만 투자해볼 마음은 있되
확신이 들지 않을 땐 가장 싼 집을 사야 하네. 가장 비싼 물건에는 대개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 즉, 망설여질 땐 가장 저렴한 것을 사야 해. 가장 비싼 집은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경기가 쇠퇴할 때 가격이 하락할 폭도 크지. 반대로 가장 싼 집은 애초에 프리미엄이 없어서 하락할 확률도 적어. 그래서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네. 부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도 고려하여 투자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가계 결제용 계좌를 따로 만든다. 실제로 부자들은 결제용 계좌에 딱 한 달치 생활비만 입금해 둡니다. 임직원 보수나 부동산 수익 등은 다른 계좌에 넣어 따로 관리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같은 계좌에 두면 가계를 정확히 관리하지 못해 한 달 생활비를 분명하게 계산해 결제용 계좌에 넣고 빠져나가게 하면 자신의 예측이 옳았는지 알 수 있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나? 보통 사람들도 결제용 가계 계좌를 따로 관리하면 확실히 이득입니다. 일단 보통 예금 계좌를 입금용과 결제용으로 분명하게 나누면 매달 결제용 계좌에 넣은 금액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고 낭비도 적어집니다. 또 한 달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월급이 나온 시점에서 저금이나 투자할 수 있는 돈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계획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취미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골프나 크루즈 항해와 같은 고급스럽고 비싼 취미를 즐깁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놀기만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 취미가 나중에 큰 사업으로 연결될 일이 많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취미도 일종의 투자인 셈입니다. 물론 부자들이라고 해서 취미 활동을 할 때조차 머릿속으로 손익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즐기되 훗날 그 취미가 사업에 도움이 될 거란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취미를 만들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 종종 사업의 기회로 연결된다. 그러니 우리도 부자들처럼 열심히 취미 활동도 해보면 어떨까요? 남이 권하는 투자 상품은 의심해 본다. 부자의 주변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권하는 은행 영업사원이 많지만 그들은 남이 추천하는 상품에는 절대로 선뜻 투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할수록 더 많이 의심하고 거절합니다. 영업사원들이 가져오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대부분 수익은 은행 몫이더군. 내가 그 상품을 사면 수수료만 부담할 뿐 절대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할 걸세. 정말로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투자 상품을 조금씩 나눠받고 있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안 돼. 직접 영업사원을 만나고 대화해야만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알려줍니다. 금리도 흥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실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듯 금융 소비자에게는 은행에서 제시한 가격인 이자에 대해 흥정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 보는 눈이 시세 차익을 낳는다. 부자들은 집을 소유하는 일에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집을 철저하게 투자 상품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집이란 곧 투자를 목적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팔기 쉽고 가격 하락폭이 적다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매입을 결정합니다. 투자 상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중고주택이 훨씬 더 이득일세. 신축 물건은 살기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30% 넘게 가격이 떨어지거든. 또 부자들은 부동산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산 물건에 직접 들어가 살아보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살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구입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지. 예를 들어 큰 길가에 위치한 아파트는 소음에 취약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래층이 가게가 아니라 사무실이면 밤에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집에서 편하게 쉬는 밤 시간이 조용하다는 점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네. 또 아파트 주변에 큰 병원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세를 놓기 쉽지. 부자들은 살아보면 그 물건의 입지나 주거 방식, 공간의 장단점이 보이네라고 말합니다. 만약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무조건 신축만 고집하기보다는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중고 물건을 사서 손을 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네. 돈을 쓸 땐 가격보다 가치를 우선한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표에 적혀 있는 숫자를 생각하는데요.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페트병 녹차가 있고요. 부자들은 3만 원짜리 녹차라도 호텔에서 마시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산 건 녹차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 호텔에서 녹차를 마시는 이유는 근사한 풍경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덤으로 있기 때문이네. 즉, 부자들은 그들이 돈을 주고 산 건 녹차가 아니라 호텔의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혼자만의 휴식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마다 무엇에 투자하고 어떤 가치를 얻는지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녹차 한 잔에 3만 원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투자는 절약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고 늘리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잘 생각해보게 내가 가진 자산의 10%를 늘리는 건 아주 어려워. 하지만 지출을 10% 줄이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지. 부자들은 돈을 늘리는 최고의 투자가 절약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 중에 2008년에 발생한 리먼 사태로 인해 자산의 3분의 1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경기가 회복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즉 철저하게 절약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딸린 수영장의 물을 전부 뺐다고 합니다. 이처럼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영어로 러닝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금융자산 관리자들은 가계는 보험료나 휴대전화 요금과 같은 러닝 코스트를 우선적으로 줄이기만 해도 절약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자가 만난 부자들 역시 다달이 나가는 부대 비용을 줄이는 일이 재산 축적의 첫걸음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자들은 식비 절약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만약 월급이 적고 돈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 한탄만 하고 있다면 한번 죽을 힘을 다해 절약에 도전해 보길 바라네. 내 통장을 좀 먹는 러닝 코스트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나가는 게 첫 번째 과제네. 때로는 투자에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자들은 처음 투자하는 분야이거나 금액이 큰 투자 혹은 예측이 어려운 투자를 앞두고는 반드시 한번 결정을 보류합니다. 저자가 수백 명의 부자를 만나보고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은 모두 똑같이 보류 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면 그동안 머릿속에 선물거래라는 키워드가 계속 맴돌지. 그러면 신문이나 책을 볼 때 혹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도 선물거래라는 말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겠는가? 3개월 동안 그렇게 투자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세. 투자를 즉시 결단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부자들은 회사의 인수합병을 결정할 때 혹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와 같은 큰 사안이라도 직감적으로 좋다는 느낌이 오면 바로 일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단 1%라도 미심쩍으면 반드시 3개월간 결정을 보류합니다. 물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일도 다반사였지만 반대로 보류하는 3개월간 투자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일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초조함이 느껴질 때는 부자들처럼 3개월간 결정을 보류하며
상품을 꼼꼼히 검토해보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1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투자 비결 들려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소비 원칙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소비 원칙. 모든 확률을 운에 맡기지 않는다. 부자들은 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위 1%의 부자 중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운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해야 할 일을 모두 한 다음에 이제는 정말 운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한다는 게 부자들의 합리적인 운 경영 방식입니다.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한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의 분석 자료만을 참고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투자처를 선정할 때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의 연관성만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아는 부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거라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부로 느낀 분야에만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을 심플하게 만든다. 부자들은 매사에 심플함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복장이나 인테리어도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데요. 사업을 할 때에도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최대한 심플하고 알기 쉽게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비법이네. 자네도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본업 이외의 일은 시간을 사서 해결한다. 부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급 자동차, 명품 시계, 별장?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쌓은 막대한 재산으로 시간부터 손에 넣으려고 안달입니다. 사실 부자가 집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진짜 이유는 잡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빗 제트도 시간 절약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안 검사도 지체 없이 통과되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니즈에 딱 맞는 서비스인 셈이죠. 사장이 직접 현장 일을 해서는 안 되네. 사장은 철저히 경영에만 집중해야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어. 오랜 시간 부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니 그들은 돈을 주고 산 시간을 정말로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시간을 만들되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 살 수 있을 때 일시불로 산다.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지금 바로 지불한다는 부자들의 기본적 소비 자세입니다. 부자들은 계속 지불해야 하는 돈에 무척 민감합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이 순식간에 10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때 일시불로 금액을 처리합니다. 철저한 낭비는 더 큰 부를 부른다. 앞서 최고의 투자는 절약이다라는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절약 정신이 투철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낭비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중간한 낭비는 엄격하게 삼가는 반면 철저한 낭비는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한 분이 그림을 아주 좋아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고가의 그림을 수집합니다. 그는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중심가에 화랑까지 열어서 운영합니다. 화랑을 열어 그림을 걸어두면 자연히 취향이 같은 사람이 모이게 되지. 화랑을 연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어서야. 돈을 사용하는 데에도 밀고 당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게를 관리하면서 의료비나 교육비, 통신비와 같은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삼가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허리띠를 조금 풀고 때로는 철저하게 낭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부자와 같은 소비 감각을 가진다면 평범한 우리의 인생도 분명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요? 땀 흘려 번 돈으로는 사치하지 않는다. 오늘 월급날인데 술 한잔 할까? 모처럼 보너스 들어왔는데 갖고 싶었던 명품 시계 사볼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절약을 하면서도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좀처럼 하지 않았던 사치를 부립니다. 하지만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은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는 절대 사치하지 않습니다. 사치를 할 때 쓰는 돈은 직접 번 돈이 아니라 돈이 벌어다 준 돈, 즉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이나 선물거래 투자에서 얻은 간접이익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직접 번 돈은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금 혹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번 돈의 10%는 기부한다. 부자들은 하나같이 기부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운에 좌우되는 상황도 많지.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 그리고 운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독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운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걸세. 기부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야. 부자들이 기부를 즐겨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기부를 하면 자신의 일에 의욕이 상승하는 동기부여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를 계산해 물건의 진가를 따진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수고까지 계산한 뒤 분명하게 납득하고 나서야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부자의 소비 스타일입니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가격을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의식이 철저하고 돈을 지불하기 전에 오랜 시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원가를 안다는 건 가격의 이면에 숨어 있는 사정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부자들처럼 원가와 차익에 신경을 쓰고 어떤 가치에 돈을 지불할 것인지 의식한다면 괜한 일에 돈을 썼다고 후회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부자들은 종종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려운 법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산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기 때문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돈 쓰기가 어렵다는 말은 낭비를 하기는 쉽지만 돈을 의미 있게 쓰기는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자들은 한 점에 수백만 원이나 하는 와인잔을 사서 손님들에게 내놓을 뿐만 아니라 평소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할 때에도 한 점에 50만 원이 넘는 접시를 사용합니다. 물론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식기를 정성스럽게 다룸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도 우아해진다는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품이 있어지면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게 마련이다. 물건이 동작을 바꾸고 나아가 마음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알기에 일상생활에서도 식기 구입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생각은 자동차를 살 때에도 이어지는데요. 많은 부자가 자식이 면허를 따면 자동차를 사주는데 대개는 초보 운전자가 몰기에 과분한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물론 이거는 가진 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값비싼 자동차를 몰면 운전도 조심스러워져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초보일 땐 어차피 부딪히고 긁을 테니까 값싼 자동차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들과 똑같이 소비할 수는 없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한다면 더 가치 있는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소비 원칙 들려드렸습니다. 제3장에서는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인간관계 알아보겠습니다. 3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인간관계. 사람을 사귈 땐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부자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경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을 사귈 때에도 비즈니스처럼 손익을 따질 거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익이 아니라 그저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때가 분명 오지. 그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네. 손익을 계산하여 만난 상대라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부자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좋고 싫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손익으로 엮인 사람들은 내가 재산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뒤돌아서기 때문이지. 하지만 진실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재산의 증감과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네. 즉, 부자는 좋고 싫음이라는 기준을 통해 만일의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를 만듭니다. 관계가 의심되면 무리한 부탁을 해본다. 사실 부자들은 인맥이 그리 넓지는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고객들만 봐도 평소에 사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2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자가 긴밀하게 어울리는 20명이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부탁이라도 주저없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만난 부자들은 지인에게 회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생각이네.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다시 팔아버리거나 직원들을 해고할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좀 맡아주면 어떻겠는가? 다만 경영 방침은 그대로 유지해 주었으면 하네. 라는 엄청난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자들처럼 필사적으로 명함을 돌리고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가족 같은 친구가 20명 정도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사업에서나 분명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난다. 부자들은 큰 돈을 모으기 이전부터 자신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이란 평사원에게는 과장이나 부장, 과장에게는 부장이나 임원을 가리킵니다. 부자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하기 때문에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자금과 인맥이 없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네. 진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나를 끌어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오지. 우리도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어울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분명 부자가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즐긴다. 부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는 남에게 무언가를 대접하는 일은 부를 쌓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네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많은 부를 쌓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다양한 대답이 들어오는데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자산이 늘어나면 오히려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마련이야. 그리고 그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직원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겠다는 큰 사명감이 생겼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직원들에게 기대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나를 따라와준 직원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는 더 노력해야 하네. 실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곤 하지. 부자의 어깨에는 수백, 수천 명의 생활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느냐가 곧 부자가 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3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인간관계 몇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4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금전철학 들려드리겠습니다. 4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금전철학. 불경기가 되면 오히려 기뻐한다. 보통 사람들은 불경기가 되면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졸라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불경기를 환영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때야말로 주저없이 지갑을 엽니다. 지금이야말로 살 때, 놀 때가 아닌가? 불경기가 되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좋은 물건을 싸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야. 시기에 최저 시세의 주식을 사거나 미래를 위한 대형 투자를 감행하는 부자도 많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반대로 사고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금을 축적하고 불경기가 되면 먼 미래의 가치와 이득을 창출하는 물건을 사들입니다. 1위 물건에서 10배의 가치를 얻는다. 부자들은 유독 1위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라고 하면 누가 관심이나 갖겠나? 하지만 세계 최고의 속도를 기록한 자동차라고 하면 누구나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바로 1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프리미엄이야. 1위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도 강하다. 그 점이 바로 2위와 다른 점이다. 저자는 많은 부자를 보며 그 무언가가 바로 기백이나 끈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최고들의 싸움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1위로 승리한다는 강한 집념만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가 된다. 올림픽에서도 가장 잘해도 금메달, 가장 못해도 금메달이라고 결심한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가져가는 법입니다. 투자 상품은 10년 주기로 생각한다. 주식은 이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친숙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 오르고 내리는 시세 변동에 마음이 휩쓸려서 올바른 매매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면 다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팔아 이익을 내지만 바로 뒤따라 계속해서 오르는 가격을 보고는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체로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주식 차트는 하루부터 일주일, 한 달, 5년, 10년 단위로 주가의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10년 차트에 주목합니다. 10년 차트가 없으면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라도 조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20년 혹은 30년 차트도 조사합니다. 즉, 부자들은 30년 뒤 미래를 상상하고 10년 후에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판단합니다. 지금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 생활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네. 장차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눈앞의 작은 과실보다 10년 뒤 맺을 풍요로운 열매를 위해 움직여야 하네. 지금 이 순간에는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기술이나 정보력을 높이거나 유익한 인맥을 형성한다면 언젠가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네. 부자들의 삶을 보면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부자들은 결코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부자들은 모두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줘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자금이 없습니다.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자 부자들은 자세한 사항은 묻지도 않고 1억 원을 준비하여 그럼 이 돈을 미천으로 시작해보게나 돈이 생기면 갚게 라고 하며 돈을 줘버렸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궁금하여 묻자 부자는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걸세. 하지만 돈이 생길 때 갚으라고 하면 절대로 도망치지 않아. 그러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한 내로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도망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생길 때 갚으라고 하면 굳이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무기한으로 돈을 빌려준 부자가 고마워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부자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돈을 융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순순히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자들은 가족이라 부를 만큼 친한 사람 20명 정도와만 연락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애당초 그들 곁에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돈을 받아놓고 시치미를 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버는 일은 수행의 연속이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철저히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뜻밖의 거금을 손에 넣은 평범한 사람이 결국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파멸한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매 순간 자신을 관리하는 각오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부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기나긴 수행의 과정입니다. 떳떳한 돈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왠지 부자들에게는 어딘가 뒤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남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공정합니다. 남을 짓누르거나 불법을 저질러 한몫 단단히 챙겼다고 해도 그런 돈은 오래가지 못하네. 고만고만한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더 높은 곳까지 오르지는 못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법이야.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항상 파악한다. 부자들은 놀랍게도 항상 지갑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물론 지갑 속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예금이나 정기예금의 잔고부터 투자하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 신탁의 가격은 물론이고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까지 시시각각 확인을 해서 하루 단위로 결산합니다. 전체적인 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 투자할 기회나 철수를 해야 할 때, 즉 중요한 결단은 순간에 내려야 하네. 그때부터 부랴부랴 조사를 시작하면 늦어. 한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가 되어 지금 네 지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아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아버지의 물음에 곧장 대답하지 못했는데 자기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녀석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거냐? 라고 큰 소리로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산입니다. 내가 소지한 돈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은 자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자 역시 부자에게서 자네도 가계부를 쓰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 내 돈의 상태와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자산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사는 곳이 부자를 만든다. 사는 사람들의 급 자체가 다르더군. 정말로 잘 사는 이웃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들과 어울리면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세하게 배울 수 있네. 나도 그 영향을 받은 셈이지. 지역사회 일원이 되었으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날마다 자극을 받기도 해. 내 삶의 무대가 한 단계 올라간 기분이랄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자신의 품격 또한 달라집니다. 매일 부자의 기운과 영향을 한껏 받으면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큰 부자를 손에 넣고 싶다면 당연히 수준 높은 환경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집이나 회사처럼 오래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나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집이나 회사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은 종이에 원하는 연수입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를 적겠습니까? 1억 원? 아니면 10억 원? 저자는 100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100억 원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같은 돈을 얻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냥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지. 그리고 이 차이가 부를 끌어당기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네. 진심으로 10억 원을 얻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걸세. 지금 연수입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과 10억 원의 차이에 대해 시선을 돌리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걸세. 다음에 그 사람은 10억 원을 벌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거야.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수도 있지. 표한 연수입을 얻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높은 이상을 내걸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대개 우리는 돈을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사회에 기여합니다 라는 그럴싸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 돈을 빌려 부자가 되고 싶은 게로군이라며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지만 부끄러워하거나 폼을 잡으면 오히려 돈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돈을 원한다는 말이 불을 불러들이는 마법의 언어로 통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말 귀신 같은 재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남은 사람들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부동산을 미리 구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로 떼어놓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동시에 그 혹독함도 이해합니다. 개혁한 매출이나 이익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의 몫이 없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자금을 원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절대 잊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 관리에 능해 자산을 지키는 기술이 무척 뛰어납니다. 또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확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자들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부자들은 자식과 손자가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일이 자신의 가장 큰 꿈이자 목표라고 입을 모읍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 대부분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부자들은 돈을 벌기에 앞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고 이를 목표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누차 강조했듯이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일찍이 깨달았지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돈이나 손익을 따지면 결코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관계의 힘이 곧 돈을 부르는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들의 작은 습관 53가지 부자의 집사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